강제야 아니면 너 동기받는 거야? 강제입니다. 판사계의 호통 아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 따뜻한 마음을 담은 호통 판사 천종호. 갑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행 청소년들 사이 제2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의 재판에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상처 입은 청소년들을 보듬어주고 희망을 심어준 그 아이들은 다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불철주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영원한 빅 히어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부, 호통판사 천종호 씨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천종호 판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한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리를 해줬거든요. 네. 이 청소년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호통 판사입니다. 네. 그런데 맨날 법정에서 우리 청소년들 맞이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마주한 느낌 어떠세요? 예, 아이들이 저 앞에서 법정에 설 때 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우리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내 자신의 이기적 욕심만 채웠다든지 내 인생의 스토리텔러가 되어 주십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통 판사 천종호입니다. 저는 판사 생활한 지 19년 차, 소년 사건은 6년째 맡고 있습니다. 우연히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맡은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또 그중에 특히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함을 느끼고 제가 소년재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여 명의 아이들이 저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여러분들도 흔들리며 피는 꽃이고요. 우리 인생 모두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달동네라고 아시죠? 달동네. 산 위에, 언덕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지어진 집들이 많은 동네가 달동네인데요. 판사님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달동네인 아비동 까치고개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육성회비라고 해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육성회비도 못 내서 학교를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이 짜석들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이게 뭐 하는 게고 이게? 너희들 부모들은 자석들을 왜 건사하는 기고? 왜? 이 자석이 어디서 눈을 치기 떠나 이게? 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 와, 엠 꼽나? 네. 이래? 그렇다면 판사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생각될 것인데요. 단칸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그래서 새벽 1, 2시경에 가족들이 잠들이는 시간에 일어나서 밤새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결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결석을 하지 않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되게 해주신 분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희 집이 그토록 가난한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5학년
학급 반장을 시켰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반장 좀 해라. 예? 제가 예.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노? 네가 우리 반 1등인데. 그렇지만 제가 몸이 자주 아파가 또 집에 돈도 없고. 반장을 돈으로 하나? 반장은 자신감으로 하는 기다. 예? 종호야,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 돈이 없어도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 반장도 할 수 있고 학생회장도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 네가 보여주면 된다, 아이가. 예. 이런 청소년기에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를 버티게 했던 것은 꿈입니다, 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꾼 게 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들인데요.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말라. 예, 두 번째는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부모님 탓하며 주눅들지 말라. 예, 네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며 억울해하지 마라.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불행을 극복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척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탓하며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한다.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생각 들 때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후회된 일이 있습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판사님들이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님 수는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3,200명. 그럼 소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이고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중추적 인물들인데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처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 배에 걸쳐하는데 이런 잔인한 비행이 범행이 저지를 지는데 거기 동의받은 거 한 거 맞아? 제가 호통을 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호통을 통해서요 인생의 전기를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호통을 당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버리고 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부모님들에게도 호통을 치고요. 가끔은 시도 읽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시인께서 99세 때 출판한 시집에서 나온 시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아서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기는 저희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황금기를 행복하게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소년재판을 하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소년들의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결손이었기 때문에요. 이 가정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부평 그룹홈이라는 겁니다. 결손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천정호 판사가 만든 대안가정이다. 2010년 11월 창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인 사법형 그룹홈은 소년범들에겐 가정과 같은 환경처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다. 여기 있으면서 집보다 더 좋은 점은 애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외로움도 덜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은 아니지만 이제 어른한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런 점이 좋아요. 여러분과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요, 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가정 유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준 다음에 엄벌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재비행을 해오는 아이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1010호입니다. 10호 처벌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텔러가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텔러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70년, 80년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오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어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정호 판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판사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딱 법정에 근엄하게 앉아 계시고 땅땅땅 이렇게 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 판사님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호통을 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소년법정이 한 아이당 할애된 시간이 짧으면 3분, 길면 5분. 요즘은 부산 가정법원에서 10분 정도 할애가 됩니다. 근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평생의 기억이 되어서 다시는 재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들을 막 쏟아낼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호 판사에게 묻는다 모바일 톡톡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영고등학교 1학년 6반 김은영 학생이 여러 청소년들이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지난 금요일도 재판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8명의 가해자들이 법정에 섰는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이 기본적으로 장난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친구가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데 대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이런 피해 학생이 발생되지 않고 또 아이들도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양주 백석고 3학년 1반 조현경 학생이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하고 물어왔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비행을 저지르다가 가출 팸 생활하면서 남자친구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한 여자아이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낙태를 하겠다고 하고 또 집에 돌려보내게 되면 그 태아의 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제가 그 아이를 집으로 돌리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에 그 아이가 출산을 해서 입양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도 그 아이 생각하면 울먹해지고 가슴도 먹먹해지고 제가 과연 잘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늘 돌아보게 합니다.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뒤에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판사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조금의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잘 되기를 평생 기도하고 살 겁니다. 오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강연해주신 천종호 판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